안녕하세요. 저는 MZ세대 타깃 뉴미디어 스타트업 유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가은입니다. 저는 원래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PD, 기자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직업이었던 IT 기자 시절에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 NFT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한 걸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알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중의 시선에서, 독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기사 제목에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단어만 들어가도 단어에서 오는 진입 장벽 때문에 클릭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영상으로 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틱톡에서도 이렇게 정보 같은 걸 전할 수 있는데 한번 틱톡으로 해보는 거 어떠냐고 해서 틱톡으로 제가 제일 처음 올린 영상이 블록체인이 뭔지 알려준 영상이었는데 페이스북 대표, 중국의 주석 둘이 요새 완전히 꽂힌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뭘까요? 그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제가 숏폼으로 정보를 전하게 됐습니다. 계속 언론 사이드, 미디어 사이드에 있어서 그냥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정보의 장벽을 낮추고 싶은 게 제일 목적이었고,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잘 쓴 기사는 막 어려운 수식어나 미사여구를 쓴 그런 기사가 아니라 중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쓴 기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10대, 20대 초반 어린 친구들이 모여있는 틱톡에서 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전 연령대가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 플랫폼을 정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를 할 때에도 해외 외신이나 글로벌 트렌드들을 보잖아요. 빠르게 전해야겠다 하는 것들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좀 꼽아가지고 기사들 모니터링하고 최근 트렌드 모니터링을 하면서 컨텐츠를 큐레이션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댓글들로 팔로워들이 와서 유주님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먼저 댓글 달기도 해요. 팔로워들이랑 유저들의 요청으로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런 게 크구나, 이런 거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팔로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또 컨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학과에서의 경험과 언어경에서의 경험이 전 둘 다 너무 도움이 됐는데, 일단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특징은 정말 기독교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회학이라던가 교육학, 또 이제 목회 상담학이라고 해서 상담에 대한 원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기본으로 깔리는 학문인데, 미디어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좀 계속 선한 영향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미래 세대에게 어른으로서 좋은 세상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 내가 10년 전에 이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일찍 태어난 어른으로서 미래 세대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 선한 영향력에 대한 기준이 신학과에서 잡혔던 것 같고, 언어경에서는 실제로 인터뷰도 해보고 발제도 해보고 취재기사도 써보고,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고요. 다양한 언론계, 미디어계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언어경 수업 때 배웠던 옐로 저널리즘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을 배움으로써 절대로 내가 이런 저널리즘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배웠다거나,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나갈지 그런 걸 정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컨텐츠 제작을 할 때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고, 답을 제가 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답을 내릴 수 있게끔 답을 유도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사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뉴즈에서는 사람의 직업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약에 웹툰을 글을 쓰게 됐다라고 하면 웹툰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나만의 스토리나 나만의 작화를 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과 좀 공존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미래 세대가 기술과 공존하는 방법을 알고 다가오는 미래를 좀 불안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살면서 알아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거의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도 하고 컨텐츠의 홍수 시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래도 저는 양질의 컨텐츠나 양질의 정보들을 큐레이션 해주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블록체인 기자를 할 때 되게 많이 느꼈던 건데, 이제는 정보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면, 고등학교 때 그냥 비트코인을 소액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다닐 때 나는 그 내가 투자해둔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의 격차도 생기는 거고 기회의 격차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정보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정보를 아니까 더 똑똑해가 아니라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차이겠구나. 언론인으로서 최대한 정보의 격차를 통해 생겨나는 기회의 격차는 좀 줄이자, 그런 마음으로 뉴즈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지금 뉴즈의 주 팔로워층인 Z세대에 관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터랙티브 쌍방향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미디어로 보는 게 일방향적인 미디어였잖아요. 일방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를 만들고 팔로워들은 댓글 남기고 그게 끝이었는데, 틱톡이라는 플랫폼은 이거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이제는 정말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모두 창작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틱톡이 깔아줬고, 보통 우리가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을 텍스트로만 달았잖아요. 근데 틱톡에는 동영상 회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댓글에 대해서 크리에이터가 영상으로 회신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전 굉장히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유저들이나 팔로워들이 이거 너무 궁금해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게 또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들이 궁금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미디어 창작자로서 역할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가짜뉴스인데 팩트체크를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재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즈의 컨텐츠 주 소비층은 60%가 여성이고 40%가 남성인데, 거의 102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대부분의 IT나 테크 미디어들의 주 독자나 주 연령층이 3050 남성들이거든요. 근데 1020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수치라고 보고 있고, 연령대별 특징으로 봤을 때 인터랙티브, 쌍방향 소통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건데, 행동을 하는 유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만 해도 내가 막 좋은 정보를 봤다, 좋은 꿀팁을 봤다 하면은 그냥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나에게 공유하고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바로 실천을 해보더라고요. 또 바로 친구를 태그를 해요. 친구를 태그해서 야 이거 너도 해봐, 너도 봐봐 하면서 좀 친구들이 계속 서로 좋은 거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되게 제가 봤을 때 뉴즈 팔로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팔로워는 한 6살에서 7살짜리 팔로워가 있었어요. 저희 뉴즈가 숏폼으로는 정보의 간단한 개념을 알 수 있게 알려주지만 롱폼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랑 길게 알려주는 트렌디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6, 7살 친구가 유튜브까지 따라와서 뉴럴링크가 뭔진 모르겠지만 언니가 나오니까 끝까지 볼게라는 댓글 남기더라고요. 그때 좀 보고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사실 뉴럴링크라는 거는 우리 또래 사람들한테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 어린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보기 위해 지금은 어떤 단어일지 모르지만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이미 이 어린 나이에 접했다며 이 친구는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이런 걸 느꼈고, 제일 놀라웠던 댓글은 제가 너무 가짜뉴스나 정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불면증이 있었는데 유주님을 만나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이런 댓글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던 건, 정보라는 게 진짜 누군가한테는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공포가 될 수 있겠구나.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 홍수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된 컨텐츠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임감이랑 그리고 보람을 많이 느꼈던 그런 사례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테크 쪽으로는, IT 쪽으로는 전문성이 있지만 그 외의 정보들은 알려주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라이브를 했었는데 이렇게 매번 또 전문가들을 저희 뉴즈 라이브에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2의 뉴스, 제3의 뉴스처럼 다 각자의 채널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들한테 각 분야의 정보들을 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틱톡에서 저희한테 같이 교육 MC를 만들자고 제안을 3번을 했어요. 그래 나도 더 많은 정보들을 미래 세대한테 양질의 정보를 전하고 싶고, 근데 이거는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했을 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훨씬 더 양질의 인사이트나 양질의 정보를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메이저스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뉴즈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뉴즈가 받았던 상 중에서 대한민국 클린 컨텐츠 대상을 받았어요. 클린 컨텐츠란 가짜뉴스나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캠페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눈에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투명한 이제 그릇을 두고, 하나는 정말 자극적인 색깔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물감들을 막 넣는 동시에 이분할 화면으로, 하나는 정말 딱 맑은 투명한 물만 넣는 거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흙탕물이고 이건 투명한 물이었다라고 해서 진실이 여기선 감춰지고 여기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걸 한눈에 보여준 영상이었는데, 이게 내 대상으로 꼽히고 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가 또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되게 창작자로서 내가 조금만 더 자극적이게 만들면은 더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꼭 자극적이지 않아도 전 충분히 가치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는 그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역할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콘텐츠 생태계나 미디어 생태계가 조회수가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조회수가 기준이 아니라 그 컨텐츠에 있는 내용, 텍스트, 컨텍스트가 기준이 되는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 기준점을 아예 좀 바꿔버리고 싶어요. 뉴즈랑 메이저스는 계속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클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던 콘텐츠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쇼폼은 그냥 10대, 20대나 어린 친구들이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어린 친구들이 보는 곳에 직접 정보를 전하러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나는 그냥 원래 내가 전하던 방식으로 정보를 전할래 라고 하면은 계속 다음 세대랑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문법에 맞게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콘텐츠를 전했고, 실제로 그들이 이 정보를 원하고 있었고, 쇼폼이라고 해서 무조건 춤추고 노래하는 콘텐츠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보 콘텐츠도 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유저들의 니즈와 우리가 하는 그런 공급?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돼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인먼트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한다고 사람들이 보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보게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나 지식을 재밌고 쉽게 전해서 노하우나 인사이트를 습득할 수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회사의 자체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미디어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영상 시청 시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전 쇼폼은 단순한 신드롬이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차세대 트렌드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2005년에 첫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만 해도 웹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20분짜리 드라마나 20분짜리 영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짧아? 라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유튜브 영상 5분만 돼도 길다고 해요.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졌고, 지금의 Z세대와 더 어린 알파세대들은 영화도 건너뛰기 하면서 본다고 하고, 심지어는 영화를 막 15분에서 30분을 요약한 그런 걸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상 시청의 흐름 자체가.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이 흐름은 쇼폼이란 플랫폼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건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워낙 지금은 너무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아졌잖아요. 사람들이 재미와 지식 이런 걸 다 동시에 느끼고 싶어 하니까 융합형 콘텐츠들이 계속 더 많이 탄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일단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나만이 해본 경험이다. 아니면 내가 내 삶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다. 하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를 컨텐츠로 만들었을 때 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카테고리 자체는 먹방이든 뷰티든 헤어든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그 레드오션 카테고리 중에서도 나만의 컨텐츠가 있으면은 전 블루오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컨텐츠를 찾아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디어 컨텐츠 쪽을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너무 좋은 세상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꼭 방송국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콘텐츠가 있으면은 지금 바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창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있는 것을 만드는 거는 전 스타트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자신을 믿고 창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다 하시면은 창업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프닝, 다른 사람 하는 건 해프닝, 집어치워 정신 놀래, 360일 춤만 출래, 오늘 519 360일 춤만 추는 대국에 다 하민누가